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 버튼입니다. 6월 1주차 주간 브리핑과 다음 8,000P는 왜 S&P인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성지순례가 됩니다. 미리 와드 박아놓으세요. 다음 8,000P는 S&P입니다. 보고 뭔 소리냐 하는 사람들 잘 들어봐요. 자, 8분 안에 금요일장 급락 이유, 다음 8,000P는 S&P인 이유 5가지 바로 들어갑니다. 6월 5일 금요일 S&P, 다우, 나스닥, 러셀 전부 급락했습니다. 항상 말아 올리다가 어제 급락했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냐? 6월 1주차에 크게 4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6월 5일에 미국 고용통계국에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를 발표했어요. 실업률은 4.3%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핵심만 말할게요. 이전에 179 예측치가 85K였어. 그런데 예상치의 2배를 넘는 172. 그러니까 우리가 AI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는데 지금 예상치보다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대. 심지어 노동시장이 장기간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날 거래. 뭐야, 악재 아니었어? 고용 좋은데 왜 떨어져?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잖아. 금리 인하를 해야 우리의 계좌를 먹여 살리고 있는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해서 더 발전할 거 아니야. 이제까지 경제 지표를 쭉 보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고용이 좋아? 그럼 굳이 금리 인상 들어가자 이럴까봐 금리 인하를 안 할까봐 떨어지는 거예요. 고용 지표 좋은데 증시 떨어지자마자 역시 럼프형 참지 않죠. 바로 훌륭한 고용보고서에 주가가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죠. 합니다. 자, 급락 이유 2번째. 6월 3일 마감 직후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브로드컴은 6월 4일 마이너스 10.59%, 6월 5일 마이너스 7 폭락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도 다 같이 쫙 빠졌어요. 아니 플러스잖아. 그런데 왜 빠졌냐 보자고요. 브로드컴의 2026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 자체는 매출액, EPS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그런데 시장 기대치를 실망했어. 어닝콜 들어보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숫자로 말하자고. 2분기에 21억 달러가 됐는데, 그런데 3분기 AI 반도체 매출 가이던스가 약 160억 달러로 발표되면서 월가 예상치인 172억 달러를 하회해서 실망했대. 연간 AI 반도체 매출 전망치도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또 실망했대.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안 그래도 실망했는데 심지어 금리 인상할 것 같네? 속슬, 마벨, 암드, 인텔 싹 다 급락합니다. 속슬은 하루에 마이너스 30%가 빠져요. 급락 이후 3번째, 6월 12일에 스페이스X IPO 상장을 두고 투매가 있었다. 글로벌 유동성이 대거 이동하면서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했다는 거죠. 스페이스X 상장 조달 목표액이 7,500억 달러에 달하면서 전 세계 자금이 스페이스X로 몰리고 있어요. 스페이스X는 일반적인 거랑 또 다른 게 초기 유동 물량의 10%를 개미한테 배정한대요. 그래서 자금 제한적인 개미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투매를 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상장을 앞두고 우주 방산 관련주에서 차익 실현해서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급락 이후 4번째, 파이낸셜 타임스 메타 보도입니다. 6월 5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메타가 AI 인프라 투자 자금 마련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의 유상 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이거 며칠 전에 구글 알파벳이 85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6월 3일에 알파벳이 847억 달러 증자한다고 했을 때 저러다가 다른 애들도 다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 주 금요일에 생각보다 빨리 터진 거예요. 자, 선생님들 이거 캡처하세요. 6월 5일 급락 이후 4가지 딱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S&P가 8천까지 간다고 하냐? 지금 5월 19일 화요일에 국채금리 발작으로 3일 연속 하락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봉만 보면 안 되죠. 캔들의 무빙에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10분으로 보자고요. 5월 18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보면은 계속 말아 올려. 5월 19일 국채금리 최고치, 유가, 금리 인상 가능성 말았는데도 계속 말아 올려요. 5월 25일부터도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이것저것 떨어졌다가 또 계속 말아 올려요. 그건 뭐다? 매수세가 아직 있다. 펀더멘탈이 흔들린 게 아니라 잠깐 포지셔닝이 이동한 거다. 우리 금리 인상, 고용, 이제까지 경제지표 발표되면서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브로드컴, 스페이스X 이런 것 때문에 포지셔닝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8,000P 근거 2번째, AI 버블 관련입니다. 어제도 급락하자마자 말하는 게 닷컴 버블 때랑 똑같다 이겁니다. 보세요. 하늘색이 닷컴 버블 때고 검정색이 AI 현재예요. 2022년 11월 GPT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죠. 2025년 11월 4일에 관세 쇼크 저점 이후에 반등했어요. 현재 조금 가파르긴 하지만 인터넷 버블 경로와 비교하면 아직 정점까지는 남은 구간이에요. 노란색 데이터 센터 PE를 볼게요. 최근에 66.7 급등했어. 그래, 이거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맞아. 데이터 센터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맞아. 그런데 봐봐, 닷컴 버블 때랑 다른 게 성과를 낸다니까? 숫자가 찍혀. 2000년대엔 돈을 못 벌었잖아. 실적 숫자가 안 찍혔잖아. 지금은 수요가 존나게 많고 그에
대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그걸 맞추려고 투자를 하잖아. 아니 투자해야지. 돈이 되는데. 그 성과가 당장 지금도 숫자로 막 찍힌다고. 심지어 두 자릿수로는 실망할 정도야. 두 번째 결론.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해도 아직 정점과는 갭이 많이 벌어져 있고 심지어 과거랑 똑같이 간다는 보장이 없어. 왜냐? 지금 과정 자체가 다르니까. 그럼 숫자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보여줄게요. 8000p 근거 세 번째 실적 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숫자로 확인했고 앞으로의 수익이 숫자로 보이고 있어요. 올해는 진짜 실적 발표에 숫자 찍히는 대로 자금이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이고 수익률이 높은 데는 실적이 좋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YTD 수익률이에요. 마이크론 202%, 인텔 168%, 샌디스크 556%. 구글도 차트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겨우 17%밖에 안 올랐어요. 메타는 뭐 요새 그냥 안경원이죠. 안경의 진심이에요. 지금 IPO도 남았고 월드컵도 남았고 중간 선거도 있고 꼭 반도체가 아니어도 오를 이벤트들이 많아요. 심지어 잡주라고 불리는 러셀도 가져왔어요. 러셀도 지금 최근에 잔디밭이에요. 이제 YTD 올해부터 지금까지도 다 초록색이 많은데 일별로 보잖아요. 그걸 좀 매수세를 확실히 느낄 거예요. 우리는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PER을 볼게요. 이제 미래를 보자고. 향후 12개월 동안 어떻게 돈을 벌고 지금 가격대가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AI 시대에서 12개월이라는 적인 기간으로 고평가, 저평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빠르게 봅시다. 6월 5일 금요일 장 마감하고 가져왔어요. 시장이 22.2일이에요. 시장에 비해서 높으면 빨간색, 낮으면 초록색이에요. 엔비디아 043, 매출액 달러인 엔비디아가 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어. 샌디스크 8.7, 델 최근에 엄청 올랐죠. 델도 18.29. 여기도 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아, 내가 이게 싹 빨개.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 아, 그럼 버블 터지네? 아니 이미 그건 터졌을 거야.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아직은 아니다. 다음은 PEG를 한번 볼게요. 빅모인 성장률이 분자인 PER보다 높으면 PER이 이렇게 높은데 아직도 성장률이 이렇게 남았어? 그러니까 PEG가 1보다 작으면 아직 성장할 게 남았다. 보세요. 엔비디아 0.36, 브로드컴 0.37, 마이크론 0.07. 물론 얼마나 끌어왔냐 등 말고도 봐야 될 게 많아.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지금 당장,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반영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성장 끝! 버블 폭발 들어가자! 이건 아직 이르잖아요. 숫자로 보이잖아. 이제 8000p 근거 네 번째 EPS입니다. S&P는 2026년에도 24%, 2027년에도 16%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골드만삭스에서 말했죠. 앞으로 향후 2개년도를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예측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캐펙스가 8.9%로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출도 늘고 있는데 포워드 EPS를 보자고요. EPS도 23%로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앞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지금 시장은 성장과 투자가 같이 일어나면서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1분기의 실적 발표 기업들 평균치를 보니까 50% 이상의 EPS를 보여줬어요. 가이던스도 너무 좋게 나왔고요. 거기에 역대급 투자도 더해지고 있다. 결론은 시장을 끌어올리는 먹잇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000p 근거 마지막 다섯 번째 하이힐드 스프레드 리스크입니다. 저도 한동안 블루아울부터 해서 사무신용까지 걱정 많이 됐어요. 그런데 수치를 한번 보자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미국 국채금리랑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그러니까 금리 오르면 쫄딱 망할까봐 걱정되는 애들의 차이를 비교한 거예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험하겠죠. 그런데 아직 여기라는 거예요. 2026년 4월에 관세 때문에 좀 올랐다가 다시 저점으로 내려왔죠. 선생님들, 코스피도 한 번에 8,000 안 갔어요. 아니 개별주도 한 번에는 못 가요. 상황에 따라 대응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2026년 6월 6일 블룸버그에서 골드만삭스의 존 플러드 파트너는 말했습니다. 올해 S&P 500이 8,000선과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의 수익 버튼과 함께 하세요.